당신이 하늘이 아버지라며 대리운전이나 하는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기어올라. 큰아버지, 아버지가 내가 처리하마. 걱정하지 말거라. 비가 오던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검은 우산을 들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장화를 신은 발끝마다 물이 튀었지요. 출근길마다 보는 오래된 주택, 낡은 철문, 벽에 걸린 녹슨 우편함이 늘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이 멈춘 듯한 동네였지만 하늘에게는 익숙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도 벌써 6해째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나고 끝나지 않는 민원과 서류 속에서 지쳐갔지만 하늘은 그 일을 좋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었지요. 집에는 늘 늦은 밤이 되어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대리운전 일을 나간 것이지요. 식탁에는 하늘이 아침에 차려둔 국이 식어 있었고 그 옆에는 아버지가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더라. 감기 조심해라. 저녁 먹고 일 나간다. 짧은 글씨, 삐뚤어진 줄, 그러나 그 안엔 언제나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김진수는 63세였습니다. 한때는 중견기업의 관리부장이었지요. 회사에서는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칼날은 냉정했습니다. 정년까지 3년을 남기고 권고사직을 받았고 이후 그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말렸지만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손님 태우고 안전하게 모시는 일이지. 부끄러울 게 없단다. 하늘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대리기사라 불렀지만 하늘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 강한 기사님이었습니다. 남편 이도우는 그런 하늘을 늘 걱정했습니다. 명성식품 이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며 집안의 체면을 중시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결혼 초에는 다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왔지만 서로의 성실함을 믿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은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늘 씨는 어디 출신이라 했지?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신다고 했나? 그 물음 뒤에는 언제나 감춰진 평가가 있었습니다. 명성식품의 사옥은 유리로 둘러싸인 빌딩이었고 하늘의 아버지가 사는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습니다. 그 거리는 단지 몇 킬로미터였지만 세상은 그 둘 사이에 벽을 세웠습니다. 하늘은 그 벽을 부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자신답게 살고 싶었지요. 그러나 그날 모든 것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근처 복지센터 모임을 마치고 늦은 시간 귀가 중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대리운전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붉은 비상등이 깜빡이는 그 사이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점퍼, 낡은 장갑, 그리고 둥근 어깨.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고객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조심스레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손님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며 조심히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하늘은 멈춰섰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로 반대편의 한 대의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고 그 안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리기사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표정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한쪽은 돈과 체면으로 이루어진 세상, 다른 한쪽은 땀과 인내로 버티는 세상. 그리고 자신은 그 경계에 갇혀 있었지요.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어 말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무 말 없이 국을 데워내오자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비가 많이 와서요. 아버지는 괜찮으셨어요? 응. 손님들이 좀 까다롭긴 했지만 다 사람이지. 아버지 혹시 누가 무례하게 굴면 그냥 말하세요. 참지 마세요. 하늘아, 세상엔 별사람 다 있단다. 하지만 화내면 지는 거야. 아는 사람이 되자.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에는 운전대에 눌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그 손으로 늘 자신을 챙겨주었습니다. 그 손이 누군가의 비웃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면 아직도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오직 휴대폰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엔 도훈이 회사 사람들 모이니까 내 친정 쪽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분위기 흐려지니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하늘의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화면을 꺼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화내면 지는 거야.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참는 건 이기는 걸까? 창밖의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도심의 불빛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하늘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알 수 없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어딘가에서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었지요. 주말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창밖에는 안개가 내려앉았고 나무 끝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남편 도우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저녁 회사 임원들 모임 있어. 너도 같이 와라. 도훈이 아내니까 얼굴 좀 보여야지. 단정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명성식품 회식이 열렸습니다. 호텔 근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하늘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도훈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시어머니는 여러 임원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아내가 하늘 씨지? 어휴, 고생 많아요. 임원 한 사람이 인사하자 명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하늘 씨가 사회복지사라네요. 마음씨가 곱지요. 봉사정신은 좋은데 집안 형편이 조금 아쉽긴 해요. 사람들은 애써 웃었고 하늘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서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도중 명자가 휴대폰을 만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대리운전 불러야겠다. 요즘 기사들이 늦게 오더라. 그녀의 시선이 잠시 하늘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명자는 취기가 오른 얼굴로 하늘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하늘아, 너도 같이 타. 대리기사가 운전해 줄 거야. 하늘은 조용히 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 대리기사가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김진수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숨기려 애쓰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모실까요? 명자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얼굴 어디서 봤더라? 아, 그래. 우리 하늘 아버지 아니세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하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니, 왜? 사람을 알아봤는데 뭐가 문제야? 대리운전 하신다며? 그래, 성실하시네. 명자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에이, 뭘 그렇게 심각하게요. 그런데 말이야. 명자는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리운전하는 분이 있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지나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내 아버지도 알 거야. 세상은 냉정하다는 걸. 그녀의 손이 휘둘렸습니다. 그만하시죠. 하늘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막았지만 손끝이 아버지의 뺨을 스쳤습니다. 짧은 소리, 짧은 정적. 비오는 거리의 빗방울 소리만이 차 안에 울렸습니다. 진수는 말없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운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손은 여전히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눈가가 붉어졌지만 아버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냥 내려요. 제가 모실게요. 괜찮다, 하늘아. 일은 끝까지 해야지.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고 명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은 그 옆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명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늘 일은 그냥 잊어. 체면이라는 게 있는 거야. 괜히 부끄러워하지 마.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늘아, 어머니가 술이 좀 들어서 그래. 그냥 오늘은 그만 말해요. 그런 일은 술 때문이 아니에요. 하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뺨을 때리던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순간의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마음을 찢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나섰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야겠다. 손님이 많을 것 같더라. 하늘은 그 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그런 말하지 마라. 내가 뭘 잘못했니? 사람마다 사는 길이 다른 거지. 그래도 너무 억울했어요. 억울하단 건 아직 내가 젊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냥 바람이야. 지나간다.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늘은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문서의 글자들이 흐려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퇴근길에 큰아버지 김상철의 번호를 떠올렸지만 쉽게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말해도 될까? 아버지가 원하지 않을 텐데.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버지가 참 성실하시다니까. 밤낮으로 일하시잖아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고 하늘은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에 불빛이 번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모욕이 자신에게 그대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하늘은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고. 그녀의 손이 천천히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연락처 목록 속 한 이름이 빛났습니다. 김상철 큰아버지. 창밖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침묵의 끝을 마주할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하늘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큰아버지 김상철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수십 번 망설였습니다. 새벽 3시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창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알아야 해요.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이냐?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버지, 저 죄송해요. 이런 시간에 무슨 일 있니? 하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천천히 말해라. 하늘은 그날의 일을 짧게, 그러나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통화가 끝날 때쯤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하늘아, 울지 마라.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서 있다. 그 침묵을 깨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괜히 일이 커질까봐. 내 아버지는 너보다 더 많이 참아왔다. 이제는 누군가가 대신 말해야 한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하늘은 오랫동안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은 고요했고 창문 틈으로 아침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빛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명성식품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소문이었습니다. 요즘 명성식품 회계 쪽에서 뭔가 문제 있대. 세금 누락이라던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은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이 일의 시작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명자는 화난 얼굴로 도훈에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내부에서 흘렸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 도훈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조사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잘못이 없으면 금방 끝날 거예요. 이게 금방 끝날 일이야? 세상에 검찰이 움직이는데. 하늘은 그날 퇴근 후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늘아, 너한테 묻고 싶다. 혹시 내 쪽에서 뭔가 말한 거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검찰이 움직여. 이상하지 않니? 우리 집안일인데 내 큰아버지가 거기 있잖아. 하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그래, 정말이지? 네. 명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좋다.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이라고 믿고 싶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하늘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는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법은 누군가의 상처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하늘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후 도훈은 회사에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잠도 못 주무셔. 회사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 그래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우리 생계고 직원들한테는 전부야. 하늘은 말없이 남편의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쳐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명자가 하늘을 찾아왔습니다. 도훈이 출근한 틈이었습니다. 명자는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늘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 내 큰아버지가 이 일에 관여했니?
어머니, 그런 말씀 조심하세요. 조심? 지금 회사가 무너질 판인데 무슨 조심이야? 난 너희 가족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근데 왜 그런 눈으로 날 봐? 불쌍하다는 눈, 동정하는 눈. 내 아버지 닮았어. 그분도 그랬지. 착한 척 하면서 속으로 날 비웃었어. 하늘은 숨을 삼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대리운전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잖아. 혹시 입을 잘못 놀렸으면. 그만하세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허공에서 내려갔습니다. 둘 사이에 고요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늘아, 이 세상은 착하기만 해서 버티는 곳이 아니야. 사람은 밟히기 전에 밟아야 해. 그녀의 말이 문틈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여전히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밟히기 전에 밟아야 한다. 며칠 뒤 하늘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 좀 줄이세요. 몸 상하겠어요. 괜찮다. 아직은 버틸만해. 아버지는 정말 한 번도 화나신 적 없어요? 화나봤자 뭐하겠니? 사람은 자기 길을 걸으면 돼. 그래도 누군가가 잘못했다면 바로 잡아야죠. 진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아, 너 요즘 힘들지. 하지만 모든 일엔 때가 있어. 너무 서두르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누군가가 무릎 꿇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일까 아니면 자신일까? 며칠 후 뉴스에 명성식품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명성식품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조사 착수. 하늘은 화면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어딘가에서 붉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일이 어디까지 갈지 자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늘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늘은 가방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복도에 도착했을 때 명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도훈은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 그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실에 불이 꺼지고 기계음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습니다.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하늘 아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해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다짐은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병실의 창가에는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늘은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눈물이 흘러 손등을 적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훈이 들어왔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조금 나아졌대. 다행이야.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 씨, 응? 내가 한 일이 맞을까? 하늘아. 도훈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나중 문제야. 하지만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알아. 당신 아버지 때문이지? 하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는 게 죄처럼 느껴져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 그의 손이 하늘의 손을 감쌌습니다. 이 일은 언젠가 밝혀질 일이었어. 그냥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야. 며칠 뒤 명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에는 하늘이 있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잠시 엇갈렸습니다. 어머니, 하늘아. 목소리는 약했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내 앞에서 울던 얼굴이 생각났어. 죄송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움보다 부끄러움이 먼저 오더라.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걸 잘못했어. 내 아버지께도 너한테도.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다 옳은 줄 알았지. 하늘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그래도 말은 해야지. 미안하다. 짧은 사과였지만 하늘의 가슴은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에는 아버지 진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훈과 하늘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명자는 침대 위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수 씨, 그의 눈빛은 잔잔했습니다. 몸은 괜찮습니까? 당신이 이런 꼴을 보게 해서 미안해요.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지요. 그날 손찌검했던 거 기억나요? 그게 평생 마음에 남았어요. 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병실의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약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게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든 걸지도 몰라요. 명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당신은 늘 착했어요. 그런데 그 착함이 나한테는 부담이었어요. 미안해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 합시다. 앞으로는 그냥 서로 편히 삽시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명성식품은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회사 간판이 철거되는 날 하늘과 도훈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묵묵히 짐을 챙겼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명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만든 건 결국 욕심뿐이었구나. 그녀의 말에 도훈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도 옆에 있을게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야지. 그날 밤 하늘은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주택의 마당에는 국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어서 와라. 하늘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가 이번 일로 징계를 받으셨대요. 너무 죄송해요. 그분은 자기 할 일을 한 거야. 그런 사람 덕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야 새로 짓지. 진수는 차를 따랐습니다.
따뜻한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하늘아, 사람은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지지.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는지.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요. 정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하는 거라는 걸. 창밖에는 늦가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새벽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은 복지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그녀의 눈빛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퇴원한 명자는 아들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늘아, 김치 좀 담갔어. 받아줘. 어머니, 직접요? 그래, 이젠 이런 일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 셋은 부엌에 둘러앉아 김치를 나눴습니다.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밥 먹고 웃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는 거구나. 도훈이 웃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욕심 없이.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창밖에는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긴 싸움의 끝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잃었고 누군가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한 걸음 나아가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희미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지만 하늘의 마음은 한결 따뜻했습니다. 복지센터 앞 화단에는 작은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누군가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주말마다 센터에 들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반찬을 나르고 노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게 좋더라.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명자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은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소규모 식품 공방을 열었습니다. 진심식품이라는 간판 아래 부부는 함께 일했습니다. 하늘은 판매를 맡았고 도우는 조리를 맡았습니다. 명자는 가끔 와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 맛이야. 어머니 손맛이 제일이에요. 그럼 그 맛으로 살아야지. 그녀의 웃음은 맑았습니다. 어느 날 진수가 공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리운전을 했지만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가게 냄새가 참 좋구나. 아버지, 이제 그만 일하세요. 쉬셔야죠. 일이 있어서 살아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자리 잡은 걸 보니 든든하구나. 하늘은 웃었습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덕분이라니. 나는 그냥 옆에서 본 것뿐이다. 진수는 잠시 공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도훈이 주방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이젠 진짜 가족 같구나. 진수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일지를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뒷배경은 낡은 택시였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웃으셨는지. 사진 속의 미소는 담담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큰아버지 김상철이 하늘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엄격한 인상이었습니다. 하늘아, 잘 지내고 있니? 네, 덕분에요. 그때는 미안했다. 내가 너무 냉정했지. 아니에요. 큰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바르게 설 수 있었어요. 그럼 다행이다. 내 아버지가 그러더라. 하늘이 사람답게 살려고 애쓴다고. 하늘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말이 제일 큰 위로였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줄 차례야. 큰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복지센터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명자는 아이들에게 목도리를 둘러주었고 도우는 눈썰매를 끌었습니다. 하늘 선생님, 눈사람이 웃어요. 그래, 행복해서 그렇지. 하늘은 웃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자국마다 지난 시간의 상처와 회한이 녹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가족이 모두 공방에 모였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김치찌개가 올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직접 하셨어요? 그럼. 아직은 내 손이 빠르다. 아버지, 식사하시죠. 진수는 젓가락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밥상이 제일 좋다. 잠시 고요가 흐르고 도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응? 고마워. 왜? 그때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이렇게 못 있었을 거야.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끝까지 믿어줘서. 명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지. 잘못해도 넘어져도 결국 돌아와서 밥 먹는 거. 진수는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래, 잘 먹자. 식탁 위의 김치찌개는 소박했지만 그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에도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잠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돌아오는 존재다. 미움은 오래가지 못한다. 용서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나는 이제 그 방향을 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눈이 살짝 들이쳤습니다. 손바닥 위에 떨어진 눈송이는 금세 녹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마음까지 번졌습니다. 하늘은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창밖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작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처럼 느리지만 꺼지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복지센터로 향하는 하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또 눈 와요. 그래, 오늘도 행복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들어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은 고요하게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새 희망을 덮어주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 말은 지난 세월의 결론이자 앞으로의 다짐이었습니다. 하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